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법정으로 간 ESG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업의 ESG 경영을 압박하는 주체들로서 이제 투자자, 소비자, 금융기관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 현상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법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정부가 ESG 경영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왜 법원으로 갔을까요? 여기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점들은 지금 ESG 된 법원의 입장은 주로 해외에서 나온 거고요. 아직 국내 법원은 ESG에 대해서 이렇다 할 인상적인 판결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ESG 경영이 큰 주류의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추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법원도 기업의 ESG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해외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작년 4월, 2021년 4월에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 그 당시에 기후보호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헌 판결을 했는데 시작은 이렇습니다. 2020년에 독일의 청소년들이 현행 기후보호법이 좀 미흡하다, 많이 부족하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가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리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참 인상적이에요. 2030년까지의 단기 대책만 명시한 그 기후보호법은 미래 세대, 미래 청년들의 자유권을 침해함으로 위헌이다. 인상적이죠. 미래 세대의 자유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서 2022년 말까지 확실한 기후보호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이제 위헌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서 기후보호법은 인류의 권리이며 기본권 보호의 한 부분이다.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인권에 있어서. 또 기후변화는 실제한다.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는 실제하고 법률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후보호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 재판에서 달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위헌 판결을 했는데 그 다음 독일 정부의 대응이 매우 신속합니다. 2022년 말까지 기후보호법을 확실하게 개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2021년 5월에 위헌 판결이 4월에 나왔는데 5월에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탄소 중립 시기를 그때까지만 해도 2050년, 지금 우리나라도 2050년이죠. 2050년으로 했는데 독일 정부는 2045년으로 5년 앞당겼어요. 그리고 2030년에 탄소 감축 목표가 55%였는데 65%로 10%포인트 크게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문제제기에서 독일 기후보호법이 더 강화된 내용으로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헌법재판소의 개입에 의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독일 정부의 그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석유랑 관련된 거라고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회사의 로고 한 군데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Wake up call for big oil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말 그대로 한 빅 오일에 대해서 잠에서 깨 해서 웨이크업 아침에 호텔에 투숙하시면은 아침에 프론트데스크에서 전화를 걸어서 깨워주는 게 웨이크업 콜이죠. 빅 오일은 누구일까요? 세계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을 빅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로얄 더치쉘,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회사들이 빅 오일 회사들이죠. 그 세계 메이저 석유 기업들한테 정신 차려 하는 웨이크업 콜이 있었다. 이렇게 아침 시계가 울리듯이 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웨이크업 콜 포 빅 오일. 네덜란드 법원이요.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로얄 더치셀. 유럽에 있는 석유회사 로얄 더치셀의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여라. 근데 이 대상이 줄여야 되는 감축 대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체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납품기업, 공급 체인에 있는 기업들까지 포함시키고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줄여라.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의 탄소 배출을 네덜란드 법원이 로얄 더치쉘에 명령합니다. 법원이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라 네덜란드 법원이 로얄 더치쉘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탄소 배출량을 45% 줄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판결문도 인상적인데요. 기후변화가 인권과 모든 사람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로얄 더치쉘은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로얄 더치쉘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죠? 기후변화가 가져다주는 영향이 한개 석유회사 기업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민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개입한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내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1,400여 개나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판결들이 법원이 탄소 배출을 줄이라, 기후변화에 이렇게 개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SG가 주류가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소송 리스크가 커진 거고요. 일반인 입장이나 이제 다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법원의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압박이 그만큼 커진다. 법원의 개입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친환경이지 않는데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기업들이 이렇게 잘못 홍보하는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ESG 워싱이라는 얘기를 쓸 수도 있죠. ESG를 실제로는 잘하지 못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는 그걸 ESG 워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소송들이 걸리냐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공시 나는 이렇게 ESG 활동을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와 다른 거죠. 실제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 공시, ESG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뭐 탄소는 어떻게 줄이고 있다라든가, 뭐,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저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마케팅 용도로만 쓰고 실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ESG 워싱이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실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이 미국의 이제 큰 석유회사 엑슨모빌의 소송을 제기해서 엑슨모빌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공시하지 않아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속였다. 엑슨모빌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서 잘못 공시했구나 생각했다. 그러니까 잘못 공시하거나 빠뜨린 것도 소송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주정부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또 애나폴리스시에서는 화석연료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뭐 비슷한 게 이제 호놀룰루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화석연료 기업들을. 화석연료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기후 변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숨기거나 잘못 공시하거나 뭐 빠뜨리거나 빠뜨리는 건 숨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되면 법원에서 이런 판결들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제 이건 이제 율촌에서 나온 자료에서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제품 표시나 공시 자료상의 ESG 정보의 오류와 누락, 뭐 지금 얘기 드린 거랑 비슷한데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존슨 앤 선이라는 회사인데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그 법원은 이런 판결을 했어요. 이 그린 리스트라는 이거는 이 회사가 스스로 만든 건데 마치 그린 리스트라는 표시를 해서 무슨 밖에서 외부 기관에서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녹색 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다. 잘못했다. 이런 판결을 했어요. 그죠? 오류죠. 잘못 공시한 거죠.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그린워싱이죠. 그런 척 한 거죠. 그 다음에 자율공시를 할 때, SEC라는 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데요. 자율공시를 할 때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는 거거나 허위 기재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보면 댐 붕괴 사고가 생겼어요. 이 회사는. 근데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공시 자료에 환경, 건강, 안전 관련 규제에 힘쓰고 있다. 사고가 생겼는데 힘쓰고 있다. 그 다음에 리스크 완화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붕괴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공시자료의 댐의 안전성 감시 관련 현재나 또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기재를 한 것이다. 솔직히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율초는 이런 어떤 경우들에 이제 ESG 소송이 일어나는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여기 나온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제품 표시나 공시 자료에 ESG 정보를 오류시키거나 누락하는 경우, 불성실 공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뭐 인권이나 환경 침해가 있으면 소송이 제기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주로 아니고 모든 사례들이 이제 해외에서 법원이 ESG에 대해서 판결하거나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압박하거나 주로 뭐 이제 기후변화 관련 내용들이 됐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눈에 띌 만한 그런 소송이나 판결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ESG 경영이 본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앞으로 이런 소송에 법원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송 리스크, 법원이나 소비자 다른 주체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바로잡는 뭐 그런 이제 사례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여기에 관련된 법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환경보전, 기후변화, 폐기물, 뭐 화학물질 규제, 또 경쟁보호, 소비자보호, 사회는 뭐 소비자나 근로자, 또 뭐 인권, 또 정보보호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련된 법들이 많고, 이제 지배구조는 뭐 이사감사, 뭐 주주의 권리, 자본시장법, 감사 문제, 부패 방지 문제 이런 법률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법률들이 적용되면서 ESG 공시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가 있거나 뭐 빠뜨리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관련 소송들이 제기될 수 있고 또 법원의 판단들이 해외처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법원 얘기고요. 이제 정부 규제 얘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부 규제에서 가장 큰 거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이 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거죠. 앞부분에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2045년이었죠. 중국은 2060년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거는 기업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관련 규제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주로 ESG 관련 공시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형태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시를 의무화하는 거. 여러분 여기 나온 거 보면 이제 삼성전자 공시 자료인데요. 우리가 기업이 공시를 할 때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사업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와 별도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가 주로 여기 있죠. 사업의 내용들 숫자로 표시되는 게 주로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금 얼마인지, 한 해 매출이 얼마고 또 비용은 얼마고 이익이 얼마인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사업보고서라고 하고요. 지금 ESG 관련한 공시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작성이 이게 삼성전자 작성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행 이렇게 돼서 이제 뭐 환경과 관련된 얘기들 여기 있죠. 환경 그다음에 뭐 사회 관련된 얘기들 내부의 뭐 근로자 이슈라든가 소비자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들을 별도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공시가 의무화되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25년부터는 지속가능 경영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에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공시가 의무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제 이런 일정이 나와 있고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84개국에서 이 같은 ES 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 이제 법안이라든가 이제 관련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는 공공기관 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 개정안, ESG를 반영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ESG를 좀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이 조달사업법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공공조달과정, 정부가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기업들의 ESG 평가에서 업체를 선정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법안들이 좀 제출되어 있고 또 지금 상장사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의무화, 공시 의무화가 얘기되고 있는데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든가 공공부문도 ESG 정보 공시 기준을 만드는 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각 구에서 구의 자금을 예치할 구 금고를 선정할 때 ESG를 반영해서 선정하겠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ESG를 반영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지금 공공기관들이 공시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받는데요. 공시 항목에 ESG가 이제 대폭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환경 쪽에서는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또 환경법규 위반 현황, 저공해 자동차 현황,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권경영, 동반, 협력업체들과의 동반 성장 평가 결과, 또 지배구조에서는 자체 감사부서 현황, 청렴도 평가 결과. 그래서 공기업도 지금 ESG 평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법원이 ESG 경영을 기업들한테 압박하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과 또 ESG 경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제도가 지금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